인쇄업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을 추적해서 찾았어요.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버지를 10몇 년을 추적해서 딱 마주쳤는데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한국어를 완벽히 잃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영어로 대화해야 되는 그 관계. 몇 년 의붓 엄마죠. 그러니까 새로 결혼한 미국인 엄마 곁에 한 2, 3년인가 있다가 그냥 튀어나와서 영원히 이제 인연이 끊어지고 말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 할아버지는 연세대 설립자에서부터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아주 명문 세도가의 아주 사랑받는 아들에서 출발해서 저 히피 광대 노름의 세월까지 이게 막 드라마죠, 드라마.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미국에 유학 보내게 된 얘기도 재밌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이제 강점기를 겪고 일본이 원자폭탄이 빵 터지면서 패망을 했잖아요. 그걸 보시고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. 그 옛날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. 그래서 내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핵에 대한 것을 터득하게 하고 와서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이제 다시는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. 그래서 핵 물리학을 배우러 간 거는 틀림이 없고요. 나중에 또 한국에서 기자가 찾아와서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. 아버님한테. 정말로 그 핵을 연구하셨는지 딱 한마디만 해달라. 예스냐 노로. 다른 건 더 이상 안 묻겠다. 근데 예스라고 거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. 그렇죠. 그래서 한전수 씨가 책에 쓴 얘기는 그거예요. 어떻게 한국어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지금 그 전력에 대해서 완전히 입 닫고서 할 수 있느냐. 아무래도 그 브레인 워시라고 있습니다. 네. 뇌 세척이라고 할까? 브레인 워시를 당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증언을 해요. 그러니까 물좀 주소 음악을 들어보면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잖아요. 저분이 부산 사람으로서 부르는 걸 듣고 있으면 노래라기보다는 일종의 시비 쪽같이 들려요, 사실은. 우리는 오히려 그 네. 느낌을 잘 아니까. 네.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시비가 아니고 아버지나 그 선대, 자기 가게에 이어온 어떤 견딜 수 없는 뭐 불만이라 그럴까? 그 강제성이랄까? 그런 데 대한 반항, 저항 이런 거를 뒤에 놓고 욕하는 듯한 느낌이 쫙쫙 빨려 들거든요, 저 같은 경우에는. 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오셨대요. 오. 와서 딱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. 사람들은 너무 못 살고 사회 분위기는 권위적이고 또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고 내가 머리 좀 기른 것 같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를 보고 또 음악은 보니까 트로트 하고 있고 아 답답하다. 그러던 차에 이제 어머니가 집을 명륜동에 하나 해주셨는데 거기서 어떤 여성과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어머니한테 새벽에 어머니가 느닷없이 집에 오셨는데 그걸 보신 거죠. 그러니까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독실한 신자셨는데 내 아들이 총각이 어떤 아가씨하고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방에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나서 저 명륜동 뒤에 달동네 같은 데에 방 한 칸을 얻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죠. 답답하고 그래서 기타 지고 가사와 멜로디가 같이 나왔대요.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도 신비롭게 생각하는 건 이걸 뭐 물 좀 주소라고 해야지라고 쓴 게 아니라고 합니다. 기타 들고 하는데 그냥 나왔다고.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70년대 젊은이들 사이에는 포크 음악이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.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면 당시 초기 포크 가수들은 외국 가요를 번안해 불렀다. 하지만 물 좀 주소를 시작으로 한국 포크 음악에도 자작곡의 시대가 열린다. 장막을 그들아 한대수는 1969년 첫 리사이틀에서 자작곡들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.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그의 일집 멀고 먼 길 역시 전곡을 자작곡으로만 실었다.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그때 당시에 싱어송라이터, 즉 자기가 자기 곡을